비와 추녀와 흙돌담이 있는 풍경.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네 고향입니다. 그런 고향의 집에서 어머니는 따끈한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바지런히 움직이셨죠. 가마솥에 쌀을 안치고 나면 찬 준비에 바빴답니다. 제대로 익은 김치에 제철 맞은 신선한 나물. 거기다 구수한 된장찌개를 올리면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아침상이 차려졌죠.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와 나물, 장류 음식이 대부분인 소박한 우리의 시골 밥상. 바로 이 밥상이 이즈음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밥 한 끼를 보약 한 척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우리네 조상들. 이 소박한 밥상엔 과연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원천이자 생명이었던 5천년 밥상의 비밀. 이 소박한 밥상에서 무병장수의 해법을 찾아봅니다. 전라남도 구례의 흥대마을입니다. 장수마을로 알려진 것이죠. 기한가지 하면 이거 아무것도 못 쓸까 여기다 담아야 돼. 요리 갖다 세우라. 요거 다. 요리 들어다 요리 세우. 올해 100번째 생신을 맞이한 이맹순 할머니. 고구마 포대를 들어 올리시는 걸 보니 도무지 100살이란 연세가 믿기질 않네요. 무슨 일인지 무척 바빠 보이시죠? 농사일 도우러 서울서 내려온 자식들이 돌아가는 날. 할머니는 장성한 자식들 손에 뭐라도 챙겨보낼 요량으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여기다 놓고 덮어놓을까? 요리 들어다 놔봐. 자, 둘이 어쩌고 둘 거냐? 나는 못 들어. 자. 봄, 가을 부지런히 따서 말린 나물이며 곡식들을 이미 골고루 나눠 놓았답니다. 어머니 내가 들어오시니까 나도 한평생 큰 병치레 없이 살아오셨다는 할머니. 외려 환갑을 넘긴 자식들보다 기운이 넘쳐 보이십니다. 부엌에선 저녁상 차림이 한창입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장수 비결로 좋은 공기와 적당한 운동, 거기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꼽는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죠? 나온 거 그 통장을 잊어버릴 때 완두콩밥에 생선, 김치와 나물까지 소박해 보이는 시골 밥상 그대로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못 갔어. 콩밥 안 해준다고 자침도 막. 이게 하면 넣어줄게. 큰 며느리와 이렇게 밥상을 함께 한 지도 50년 가까이 되었답니다. 시원치는 싱겁다. 생각해서 먹다. 할머니가 유난히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다네요. 함께 많이 꼬살이 있잖아요. 꼬살이 나물, 또 봄으로는 취나물 같은 거 좋아하고. 물어보셔. 내게 비움 맞은 저 신건지 직국이랑 갖고 그렇게 말이야. 나는 이런 거 만날이 있어도 또 직국이 맛있게 누구지? 직국으로 그런 게 뭐더라. 김치와 나물. 과연 이것이 4대가 번창하도록 건강을 잃지 않은 할머니의 장수 비결일까요? 구례 지역은 이맹순 할머니 외에도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유독 많은 장수 벨트로 손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의 연구진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장수촌 생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밥과 국, 제철 나물을 중심으로 한 소박한 식생활이 장수의 비결로 밝혀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에 발표된 한국인의 식이와 건강이라는 연구 자료는 우리 밥상의 건강함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세계적인 장수식으로 알려진 지중해식보다도 영양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답니다. 우리의 이 한국식은 거의 뭐 지중해식에 못지않은 그런 지금 영양 성분을 갖고 있고, 우리가 더 우수한 점은 지중해식보다도 우리가 이 지방의 함량이 우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식만 해도 지방이 전체 칼로리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에서 5% 되는데 반해서 우리 국민이 먹는 지방의 비율은 아직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식과 채식의 비율도 우리가 훨씬 더 낮죠. 아직도 우리가 우리 한국식의 채식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지중해식에 비해서는. 지방이나 칼로리 섭취에 있어 그리스의 지중해식보다 우리의 전통 한식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성인질환 발병률 조사 결과도 흥미롭죠. 심장병 사망률이 미국은 10만 명당 130명인데 비해 우리는 제일 적은 25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식이와 관련된 유방암 발병률 또한 미국의 8분의 1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전통 밥상이란 어떤 밥상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밥상은 밥과 국, 김치를 제외한 반찬의 가짓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삼척반상은 일반 서민들의 밥상이었죠. 주로 나물과 장류 음식입니다. 구첩반상은 양반가의 밥상인데 육류와 어류, 채소류와 해물류까지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상위에 올랐답니다. 곁상까지 놓았던 양반네 밥상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강식인 전통 밥상일까요? 오히려 서민들이 소박하게 드셨던 이 밥상이 최근에 보면, 현대에 보면 더 웰빙 푸드가 아니었나. 육류가 많이 배제되고 김치나 나물을,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육류를 대체했나. 이렇게 그 찌개를 끓일 때도 뭐 토장국, 그러면은 토장국은 바로 메주를 쏘아서, 콩으로 메주를 쏘아서 장을 담근 걸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콩 요리가 되겠죠. 두부 요리도 있어요. 두부조림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이 두부조림도 콩을 가지고 두부를 졸였으니까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못 취했지만 콩 같은 것이나 장류를 이용해서 먹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취할 수가 있었죠. 서울 도심에 자리한 이 퓨전 한정식 집은 최근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이건 청국장 쌈입니다. 이게 삼초쌈처럼 한꺼번에 싸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짜서 그냥 청국장 쌈. 네.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죠. 야채에 싸서 먹는다면 어떤 맛일까요? 청국장에서 안 나는 맛이나? 저 청국장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은데요? 야채 냄새 나고. 근데 냄새도 안 나고요. 고소하고 또 이렇게 잎에다가 싸서 먹으니까 향도 좋고 담백하니 맛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청국장은 된장 고추장과 함께 최근 웰빙 식품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사실 진이 더 많이 나게 한번 이렇게 많이 나게 칩니다. 치대주면은 살아있는 균이 그대로 이렇게 초장을 조금 넣고
초장을 조금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치대겠습니다. 이렇게. 야채 위에 초고추장으로 간을 한 청국장을 담아 올리면 이것이 바로 청국장 쌈이 된답니다. 청국장에 여러 가지 야채를 섞어 지져내면 청국장 장떡이 되죠. 이곳 한정식집은 기본 메뉴에 청국장 음식을 함께 선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 하필 청국장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게 된 걸까요? 그런 이제 한정식에 어울리는 메뉴를 찾다 보니까 청국장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청국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소화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장을 부담 없이 소화도 잘 시키고.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이상하다 여기셨겠지만 이 집의 청국장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룽콩 청국장이 아닌 검은콩 청국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검은콩 청국장을 공급하는 사람이 바로 윤성호 씨죠. 여주에 살고 있는 윤성호 씨는 소문난 청국장 매니아입니다. 늦은 점심 차림이 한창입니다.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건강 때문에 이곳 여주로 이사 온 지도 어느새 2년. 식탁엔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청국장이죠. 이날도 청국장을 넣은 해물탕을 끓였답니다. 윤성호 씨가 서울을 떠나올 때만 해도 장기 어디 하나에 온전한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우연한 기회에 청국장을 먹고 나서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이젠 불편한 것도 없지만 요즘도 매 끼니마다 청국장을 먹는데 무엇보다 소화가 잘 돼서 좋답니다. 청국장은 이제 그에게 보약보다 더 귀한 음식이 됐죠. 제가 이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속이 쓰린다든가 이런 자주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이 활력이 생기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능력도 또 생기는 것 같고요. 윤성호 씨는 자신의 체험담을 함께 하고자 인터넷 카페도 개설했습니다. 청국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서 청국장을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하죠. 청국장을 이용한 먹을거리도 직접 개발했답니다. 최근엔 청국장 과자에서 청국장 차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청국장 음식을 개발하는 일이 일과가 됐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4-5잔씩 중독성으로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커피 대신에 요 청국장 커피를 드시면 아주 좋죠. 윤성호 씨 같은 사례자들이 늘어나면서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청국장의 효능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원재료인 콩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늦가을이면 농가는 콩타작 소리로 한바탕 떠들썩해집니다. 집집마다 구수한 콩 삶는 냄새가 가득했죠. 정말 정겹고 그리운 풍경이랍니다.
1년 세시풍속 중 음력 10월의 가장 큰 행사인 메주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물에 불린 콩은 장작불에 6시간 정도 삶습니다. 메주를 만들기 위해선 콩이 잘 으깨지도록 뭉근히 오래도록 삶아야 하죠. 콩 삶는 과정은 메주의 맛과 장맛을 결정하는 큰 요인입니다. 행여 콩물이 넘치면 메주의 맛과 영양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죠. 누군가는 지켜서서 콩물이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센 불과 중간 불, 화력도 잘 조절해야 했죠. 지난 시절 메주 만드는 일은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일단 콩을 삶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은 생각지도 못할 정도였죠. 여러 장류 중에서도 청국장은 삶은 콩을 그대로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안의 온도입니다. 대략 27도에서 30도를 유지시켜줘야 질 좋은 청국장을 얻을 수 있답니다. 온도와 습도가 잘 맞으면 하루 내에도 발효가 되지만 보통은 2,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콩 표면이 갈색을 띠고 뒤적였을 때 끈끈하고 하얀 실이 생기면 적당히 발효가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얗게 균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거 끈끈하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진이 막 이렇게 막 저기 하얀 진이 이렇게 끈끈하게 막 이렇게 실이 생겨요. 이게 잘 떠진 거예요. 청국장 발효는 볏짚 내의 균과 공기 중의 균이 삶은 콩과 만나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청국장이죠. 콩은 삶거나 볶을 경우 소화 흡수율이 70%에도 못 미치지만 청국장처럼 가공하면 무려 98%까지 올라갑니다. 콩으로 만든 우리 장류 음식은 항암 효과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암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콩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의 경우 폐암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콩에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항암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죠. 암세포를 억제하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된장과 청국장 같은 콩 식품에 가장 풍부하다는 겁니다. 원산지가 우리 고구려 땅인 콩, 정말 대단한 효능을 가졌죠. 콩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밥상과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콩은 오장을 보하고 복부와 십이경맥을 건강하게 합니다. 속을 고르게 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죠. 콩은 주로 이제 검은 콩들이 가장 많이 약에서는 쓰고 중요한데요. 검은 콩은 뼈가 굵은 사람들, 광대뼈가 나온 사람들, 또 피부가 까마잡잡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한테 주로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콩이 들어가서 콩팥 기능을 좋게 해줘. 영양면에선 곡물이라기보다 오히려 육류에 가까워 기적의 음식이라 불리기도 하죠. 콩이 다 삶아지면 이제 메주를 빚을 차례입니다. 예로부터 장의 원료인 메주는 입동 전에 콩을 쑤어 만들고 겨운에 띄우는 것이 관례였죠. 우선 삶은 콩을 자루에 담아 잘 으깨줘야 합니다. 요즘은 분쇄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절구에 찍거나 일일이 발로 밟아가며 콩을 으깼답니다. 그래야 너무 곱지도 너무 성기지도 않게 메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삶은 콩을 으깬 뒤엔 메주를 빚습니다. 둥글게 빚기도 하고 네모지게 만들기도 했는데 집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죠. 틀을 다 채우면 다시 광목을 덮은 뒤 발로 꾹꾹 밟습니다. 그래야 메주 사이사이에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미세한 공기구멍이 생기고 그 사이로 균이 오가며 발효가 제대로 된답니다. 안악들이 메주를 빚는 사이 남자들은 메주를 매달 새끼를 꼽니다. 그 사이 형태를 갖춘 메주 하나가 완성됐네요. 메주는 겉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려두었다 매답니다. 메주를 매달 때 쓰는 볏짚은 좋은 곰팡이를 피게 하죠. 이 좋은 곰팡이는 곧 제대로 된 메주를 만들고요. 청국장을 띄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볏짚의 균을 발효해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여기서도 발휘되는 겁니다. 장 만드는 일은 참으로 여러 번의 손길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음식의 손맛과 정성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배어나는 거죠. 새끼줄로 단단히 감싼 메주는 바람 잘 드는 곳에 매달아 발효시킵니다. 메주를 높이 매다는 것은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아마도 열흘쯤 지나면 이 방 안에 메주 뜨는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냄새와 함께 메주의 흰 곰팡이가 피면 햇볕에 여러 날 말려야 합니다. 그런 뒤 내년 정월을 기다려 장을 담그는 것이죠. 올봄 담갔던 장들이 장독 안에서 따스한 볕을 받으며 묵어가고 있습니다. 장은 묵어야 제맛이라는 옛말 그대로 3, 4년은 묵어야 제맛을 낸다고 합니다. 어디 잘 묵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메주를 소금물에 숙성시켜 건져내면 바로 된장이 되고 메주를 건져낸 물을 달이면 간장이 됩니다. 요거는 색깔 이렇죠? 요거는 4년 됐어요. 고추장이 지금. 찹쌀과 메주, 여기에 고춧가루를 섞어 숙성시키면 고추장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1년의 시작과 끝에 마치 농사짓듯 정성을 다해 장을 담가왔습니다. 우리 식문화의 뿌리인 장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장을 잘 담근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그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고구려 사람들이 대단히 잘 담근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렇다 그러면 기록은 삼국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기록이 그렇다 그러면 먹는 건 그 전부터 먹었겠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콩을 가지고 장을 만들어 먹는 그런 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메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사기에서입니다. 신라 신문왕 3년 왕이 김훈훈의 딸을 왕비로 삼을 때 간장과 된장을 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증보 산림 경제엔 우리 조상들이 장맛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채소나 이런 것들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 좋지만 사실 단백질은 없어요. 그런데 콩은 그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는 못 먹고 동물성 고기는 못 먹지만 콩을 길러서 그걸 가지고 그 메주를 쑤어서 장을 만들어서 먹게 되니까 부족되는 단백질 보충에 큰 그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장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쌀을 최고의 음식으로 여겼답니다. 쌀은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연근은 곡식이라 양의 기운이 강하고 그래서 음기가 가득한 겨울을 견디는 데도 적합했죠. 아열대 식물인 쌀은 사시사철을 낳아야 하는 한국인에게 영양면에서 가장 적합한 곡식이었던 겁니다. 쌀처럼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은 채로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곡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뜻이죠. 쌀은 밀가루에 비해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장점을 갖고 있답니다. 쌀의 영양학적 측면을 보면 조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백미와 현미로 나누게 되는데 열매알 같은 경우는 100g당 350에서 370kcal 정도가 되고 주성분인 경우는 한 75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당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질 같은 경우는 주로 활동 대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단백질의 소모량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당질이 에너지가 되는데 필요로 하는 조효소인 비타민 B복합제도 쌀에는 풍부한 편입니다. 쌀은 칼로리와 영양뿐 아니라 먹고 난 후에 포만감도 밀가루보다 월등하죠. 쌀이 밀가루보다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미국 듀크 대학에서는 실험을 통해 쌀의 다이어트 효과를 증명해 보인 바 있습니다. 주식인 빵을 밥으로 바꾼 다이어트 식단을 통해 320kg 환자가 120kg까지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밖에도 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답니다. 그 하나가 가바라는 성분입니다. 쌀의 배아에 들어있는 가바는 간 기능을 높일 뿐 아니라 고혈압을 개선시킵니다. 또한 IP6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IP6는 세포 성장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장암 같은 암의 예방은 물론 동맥경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 쌀을 주식으로 삼아온 걸까요? 우리 쌀의 재배는 기원전 1500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된 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어 우리 주식으로 적합한 곡물이었습니다. 습지 식물인 벼의 특성상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많이 오는 우리의 계절적 요인과도 맞아떨어졌죠. 더욱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 새끼 주식으로도 손색이 없었답니다.
이영의 보감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쌀과 밥을 보약처럼 여겼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쌀은 몸을 살찌게 하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이로운 식품으로 대접받았죠. 우리 조상들은 쌀과 관련된 세시 풍속과 음식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겨울의 끝이자 새해의 시작이라 여겼던 정월 대보름엔 오곡밥과 나물로 몸을 보호했죠. 설날엔 쌀로 떡을 뽑아 밥 대신 떡국을 해 먹었습니다. 흰 떡국은 첨세병이라 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죠. 동짓날엔 팥죽을 먹으며 새해 내내 무병무탈을 기원했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을 지켜준 생명이자 역사인 겁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요즘엔 도심에서 이런 행사를 종종 볼 수 있죠. 발효 음식인 김치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긴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 음식입니다. 채소 섭취가 어려운 겨울엔 훌륭한 비타민 공급원이기도 했죠. 미국의 건강 전문지 헬스지에서도 한국의 김치를 극찬했답니다. 스페인의 올리브유와 그리스의 요구르트 등과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됐죠. 고려시대 이규보가 지은 동국 이상국집에는 김치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서술돼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활에서 김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죠. 여섯 가지 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담갔는데 오이와 가지, 순무와 파, 아욱과 박이 그 재료다. 또 순무를 장에 담그면 여름 3개월 동안 먹기에 적당하고 소금에 절이면 겨울을 능히 견딜 수 있다. 정말 상세한 기록입니다. 우리 김치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지역 풍토와 특산물에 따라 맛과 향치가 다른 김치를 선보여 왔죠. 각 지역 내에서도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김치 맛은 보관법에 달려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김치가 얼지 않고 가장 좋은 맛을 내도록 한 선조들의 지혜는 지금의 과학의 견주어도 놀랍답니다. 아유, 묵은 김치가 아이고, 네, 맛있어요. 돼지고기 싸 먹으면 아주 왔다. 김치는 김장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효합니다. 발효하면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김치를 세계적인 식품으로 만든 주역이죠. 김치 한 수저에 작은 통에 든 판매용 요구르트 100개에 해당하는 유산균이 살아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고로 식물은 계절의 기운을 먹고 자라는 법이라 했답니다. 김장철의 채소는 여느 계절과 달리 수렴하고 응축하는 기운이 아주 강해 그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이젠 우리 김치의 역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초기의 김치는 채소를 소금이나 장에 절여 보관 방법을 누리는 염장법에 가까웠죠.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김치는 다양한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이와 부추, 미나리와 죽순 같은 채소가 김치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조선시대엔 고추가 유입되면서 김치 문화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배추김치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김치에 들어오게 되면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고추가 가지고 있는 방부 효과 때문에 유산균 발효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세균들을 죽이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산균 수를 굉장히 늘려주는 데 혁혁한 공을 한 게 고추고요. 그다음에 젓갈이나 어육류 같은 걸 김치류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비린취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김치 제법은 어육류, 젓갈을 혼합한 그런 김치형 시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김치가 우리 민족의 건강 파수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지난날 김치는 서민들에겐 배고픈 시기를 날 수 있는 고마운 음식이었죠. 없으면 만들어서도 줄 테니까 저 뒤에 잡으세요. 지금도 우리 식탁에서 건강과 맛의 보증수표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김치는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속의 한국 음식이랍니다. 김치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음양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장김치는 맛과 영양은 물론 여러 가지 채소의 조화 면에서 최고의 음식이랍니다. 김치의 주역인 배추는 한방에서 흔히 백채라 부릅니다. 반으로 잘랐을 때 속이 꽉 차고 맛이 단 것을 최고로 쳤죠. 한의학적으로는 소화에 효과적이며 갈증을 풀고 소화를 멎게 한다고 봅니다. 한창 단물이 오른 김장무는 배추와 찰떡궁합을 이루죠. 맛없는 배보다 맛있는 김장무가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답니다. 배추처럼 성질이 찬 무는 해열과 진정작용에 효과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배추와 무가 찬 성질을 갖고 있는 반면 양념은 뜨거운 성질을 가져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고추는 혈액순환에 좋으며 마늘은 뛰어난 해독작용을 자랑하죠. 파는 기운을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고 갓은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탁월하답니다. 이렇듯 차고 뜨거운 성질, 거기에 다양한 양리 효과를 가진 채소가 한데 버무려져 김치가 완성되죠. 다양한 채소류와 양념이 조화로이 결합된 김치는 우리 조상들에게 종합 영양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비타민과 무기질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자연의 건강식품이었죠. 우리 산야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푸새들이 풍성합니다. 산야가 곧 풍성한 식탁이었죠. 산야의 푸새들 가운데 섭생할 수 있는 것이 무려 851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악들은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바구니 하나씩 들쳐매고 산으로 들러 나섰습니다. 지천으로 널린 풍성한 산나물은 봄날 입맛 당기는 부식 역할을 톡톡히 했죠. 나물이 있어 우리의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사삼이라에서 향긋한 인삼 맛을 내는 더덕과 지천에 깔린 토란과 토란대, 그리고 쌉쌀한 맛으로 봄 입맛 돋궈주는 쓴바귀까지 사냐는 늘 풍족한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었죠. 밭에도 결실이 무르익어 갑니다. 늦가을 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네요. 우거질 대로 우거진 고구마 순은 껍질을 벗겨 들깨 놓고 지져 먹으면 그 맛 또한 일품입니다. 열매는 물론 줄기까지. 그래서 고구마는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밭작물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산과들의 먹을거리를 집 가까이 텃밭으로 가져와 항시 먹을 수 있는 지혜도 발휘했죠. 맛을 즐기고 영양을 높이는 조리법도 알고 있었답니다. 나물 조리법은 크게 생채와 숙채로 나뉩니다. 생채는 나물 그대로의 향을 즐길 수 있도록 생으로 먹는 조리법을 말하죠. 숙채는 나물을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기에 거칠거나 질긴 종류의 나물을 데치면 좀 더 부드럽게 되고 나물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답니다. 나물 조리에는 작지만 큰 경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나물, 산나물은 간장으로 무치고, 또 이게 텃밭의 나물은 된장으로 무치고, 또 들판의 나물은 새콤하게 매콤하게 고추장하고 식초를 넣어서 무치고. 그래서 나물과 장이 딱 서로 조화가 되어서 맛도 내주지만 영양도 좋고, 사철 정말 제철에 나물을 즐겼으니까요. 영양도 있었지만 맛도 있고, 밥맛이 없을 때 나물 많이 넣어가지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쓱쓱쓱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죠. 우리 조상들은 5,000년 역사를 통해 우리 입맛과 식생활에 가장 적합한 음식 문화를 이뤄왔답니다. 달고 짜고 쓰고 고소하고 밋밋한 맛의 조화. 붉고 푸르고 누런색의 조화도 빠지지 않았죠. 거기에 사계절과 영양의 조화까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밥상의 가장 큰 힘은 밥과 장, 김치, 나물이라는 음식의 조화에 있었던 겁니다. 이 조화의 밥상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웰빙 식탁이기도 하죠. 우리 밥상은 우리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로부터 대물림돼 내려온 손맛이자 우리 음식의 멋이랍니다.
나무와 주녀와 흙돌담이 있는 풍경.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네 고향입니다. 그런 고향의 집에서 어머니는 따끈한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바지런히 움직이셨죠. 가마솥에 쌀을 안치고 나면 찬 준비에 바빴답니다. 제대로 익은 김치에 제철 맞은 신선한 나물, 거기다 구수한 된장찌개를 올리면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아침상이 차려졌죠.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와 나물, 장류 음식이 대부분인 소박한 우리의 시골 밥상. 바로 이 밥상이 이즈음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이런 거 만날이 있어도 또 쥐국이 맛이 있게요. 물있지. 쥐국으로 그런 게 뭐더라. 김치와 나물. 과연 이것이 4대가 번창하도록 건강을 잃지 않은 할머니의 장수 비결일까요? 구례 지역은 이맹순 할머니 외에도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유독 많은 장수 벨트로 손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의 연구진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장수촌 생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밥과 국, 제철 나물을 중심으로 한 소박한 식생활이 장수의 비결로 밝혀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에 발표된 한국인의 식이와 건강이라는 연구 자료는 우리 밥상의 건강함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세계적인 장수식으로 알려진 지중해식보다도 영양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답니다. 우리의 이 한국식은 거의 뭐 지중해식에 못지않은 그런 지금 영양 성분을 갖고 있고, 우리가 더 우수한 점은 지중해식보다도 우리가 이 지방의 함량이 우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식만 해도 지방이 전체 칼로리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에서 5% 되는데 반해서 우리 국민이 먹는 지방의 비율은 아직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식과 채식의 비율도 우리가 훨씬 더 낮죠. 예, 아직도 우리 한국식의 채식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지중해식에 비해서는. 지방이나 칼로리 섭취에 있어 그리스의 지중해식보다 우리의 전통 한식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성인 질환 발병률 조사 결과도 흥미롭죠. 심장병 사망률이 미국은 10만 명당 130명인데 비해 우리는 제일 적은 25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식이와 관련된 유방암 발병률 또한 미국의 8분의 1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전통 밥상이란 어떤 밥상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밥상은 밥과 국, 김치를 제외한 반찬의 가짓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삼척반상은 일반 서민들의 밥상이었죠. 주로 나물과 장류 음식입니다. 구첩반상은 양반가의 밥상인데 육류와 어류, 채소류와 해물류까지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상위에 올랐답니다. 곁상까지 놓았던 양반. 머리 들어다 놔봐. 자, 둘이 어쩌고 둘 거냐. 나는 못 들어. 봄, 가을 부지런히 따서 말린 나물이며 곡식들을 이미 골고루 나눠 놓았답니다. 어머니 내가 들어오시니까 나도. 한평생 큰 병치레 없이 살아오셨다는 할머니. 외려 환갑을 넘긴 자식들보다 기운이 넘쳐 보이십니다. 부엌에선 저녁상 차림이 한창입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장수 비결로 좋은 공기와 적당한 운동, 거기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꼽는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죠?
나온 거 그 통장을 잊어버렸대. 완두콩밥에 생선, 김치와 나물까지 소박해 보이는 시골 밥상 그대로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못 갔어. 콩밥 안 해준다고 자친도 막. 이게 한 먹는 넣어줄게. 이분 좋아하자. 큰 며느리와 이렇게 밥상을 함께 한 지도 50년 가까이 되었답니다. 시금치놈도 싱겁다. 생각해서 먹다. 할머니가 유난히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다네요. 함께 말자. 꼬사리 있잖아요. 꼬사리 나물 또 봄으로는 취나물 같은 거 좋아. 물어보셔. 내게 비움 맞은 저 신건지 짓고 골라갖고 왔구만. 그렇게 말이야. 밥 한 끼를 보약 한 첩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우리네 조상들. 이 소박한 밥상엔 과연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원천이자 생명이었던 5000년 밥상의 비밀. 이 소박한 밥상에서 무병장수의 해법을 찾아봅니다. 전라남도 구례의 흥대마을입니다. 장수마을로 알려진 것이죠. 기한가지 하면 그거 아무것도 못 쓰던 게 여기다 담아야 돼. 요리 갖다 세우라. 요거 다. 요리 들어다 요리 세우. 올해 100번째 생신을 맞이한 이맹순 할머니. 고구마 포대를 들어 올리시는 걸 보니 도무지 100살이란 연세가 믿기질 않네요. 무슨 일인지 무척 바빠 보이시죠? 농사일 도우러 서울서 내려온 자식들이 돌아가는 날. 할머니는 장성한 자식들 손에 뭐라도 챙겨보낼 요량으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여기다 놓고 덮어놓을까?